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89번째는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부의 공개 항명 사태입니다. 중공이 숨겨왔던 최후의 레드라인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절대 충성을 강요하면서 군부를 휘어잡아왔던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군부의 공개 항명 사건인데 이게 출현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중공이 가장 회피하고 숨기고 싶은 것은 뭘까요? 바로 천안문 사태죠. 천안문 사태의 핵심은 군부가 탱크 등 중화기로 무장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요구를 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해서 제압한 것이죠. 1월 20일 짱요샤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후에 며칠간 실종되어 푸틴 체포설, 귀국 후 체포설 등등이 나돌던 아주 민감한 때에 11월 25일입니다. 6시간 3분 44초 분량의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6시간 3분 44초 분량의 천안문 사태 당시에 덩샤오핑의 무력 진압을 거부했던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장유사는 11월 28일 중앙정치국 회의에 등장을 해서 실종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었는데요. 그런데 11월 25일 왜 군부는 혹은 중공 내부에서는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됐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덩샤오핑의 명령을 당시에 거부했던 쉬친센 소장,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축주의자로 보이는 이 쉬친센 소장은 1935년 호북성 예산현 빈농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16살에 6.25 전쟁 당시에 자원 입대해서 나중에 38 집단군의 전차장이 되었고요. 1980년에는 38 집단군의 제1장갑사단의 사단장, 그리고 38 집단군의 부사령관, 1987년에는 사령관, 그리고 88년에 소장으로 진급을 했는데요. 1989년 5월 18일 덩샤오핑이 38 집단군 쉬친센 소장에게 북경 진입을 대기하고 있다가 5월 20일 날 계엄령이 발령이 되면 천안문에 있는 학생운동을 무력 진압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에 38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쉬친센 소장은 구도 계엄령은 무효이고 최고 지도자들의 서명이 없는 문서는 불법이다. 그래서 서명한 문서를 요구하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 사태가 당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시에 천안문 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진행했는데요. 덩샤오핑은 쉬친센 38 집단군 사령관을 면직시켰고요. 6월 3일부터 38 집단군 총 20여만 명을 투입을 해서 무력 진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쉬친센 사령관을 대신해서 짱메이 위안이라는 신임 38 집단군 사령관은 112사단, 113사단, 337여단, 338여단 등 여러 개 방향에서 북경으로 진격을 했고 무력 진압을 결국했습니다. 짱메이 위안은 나중에 청해군구 사령관, 란주군구 부참모장, 중앙위원까지 승진을 하면서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올해 88세입니다. 37년생이니까. 당시에는 쉬친센 소장 이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덩샤오핑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이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고요. 당시 천안문 광장의 시위대 주축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공산당 간부, 언론 기자, 심지어 군인도 동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학생 시위대와 대화 협상을 주도하던 짜오지양 총서기는 덩샤오핑에게 면직을 당한 이후에 장기간 자택에서 연성 구금 상태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2005년 1월 17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쉬친센 소장은 덩샤오핑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당시의 군부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의 명령을 이렇게 용기 있게 거부한 세 가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군부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 중앙군사위 주석과 당시의 총석이었던 짜오지양의 계엄령 문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문 학생운동은 군부 무력 제압 대상이 아닌 정치 문제로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세 번째는 쉬친센 소장은 군부의 개인 권력화를 반대하고 군대는 당의 군대가 아닌 군대 국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의 입장은 군대 국가화와 마오쩌둥이나 시진핑처럼 군대는 공산당에 충성해야 라는 두 가지 파벌이 있는데요. 군부의 정체성은 오랜 노선 갈등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짱요샤나 장성민 같은 사람들도 군대 국가화를 주장하는 군대 국가파이고 시진핑이나 시진핑 파벌은 군대는 공산당에 충성해야 된다.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죠. 최고 권력인 덩샤오핑에게 항명한 쉬친센 소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당장 죽어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며 당시 최고 권력인 덩샤오핑에게 항명한 쉬친센 소장. 최고 권력자인 덩샤오핑은 쉬친센 소장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처음에 쉬친센 소장을 바로 면직했고 연성 구금 상태에서 나중에 체포한 뒤에 비밀 재판을 통해서 5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5년 징역형 판결을 내면서 쉬친센 소장의 주장에 일부 주장에 동의한다. 덩샤오핑과 짜오지양 당시 최고 지도자들의 계엄령 서명이 없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참작한 거죠. 쉬친센 소장은 5년 동안 감옥에서 만기 추록 이후에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거주하면서 당직 박탈은 면했기 때문에 연금을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편안하게 살았고요. 2021년 1월 8일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 당시에 하북성 석가장 군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왜 당시에 쉬친센 소장을 살려두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만약 시진핑 시대였다면 바로 즉결 사형으로 집행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진핑은 군부의 절대 충성을 요구하면서 충성 서약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장군을 임명할 때마다 충성파 위주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쉬친센 소장은 군부 국가화를 주장했고 시진핑 군부는 당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면 위배되죠. 따라서 시진핑 시대였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덩샤오핑에게 당시에 항명한 쉬친센 소장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당시 덩샤오핑은 최고 권력자의 충성 조건으로 정치민주화, 군부 국가화 이 주장에 공감했고 사실 실행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지금 천안문 무력진압 항명한 장군의 재판 영상이 공개되었을까요? 군권전쟁과 장요샤가 잠시 실종된 그 시점에서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천안문 무력진압에 항명했던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되었을까요?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압축된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집단 반발로 볼 수가 있죠. 1990년 3월 17일 북경 군구 군사법원에서 6.3 항명 장군인 제38집단군 군장이었던 쉬친센 소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5년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11월 25일 천안문 사태 당시 덩샤오핑의 무력 진압을 거부한 쉬친센 소장 재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11월 25일, 며칠 전이죠. 공개된 총 6시간 3분 44초 분량 중에 앞권은 약 16분가량의 쉬친센 소장 발언인데요.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쉬친센 소장의 세 가지 발언 핵심 내용은요. 첫 번째는 불법 명령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천안문 학생운동을 무력 진압하라는 최고 지도자의 서명 없는 구두 명령은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군대 정체성은 군대의 국가화이지 개인 사병이나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명령 수행 이행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과 군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형식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쉬친센 소장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소신 발언을 한 거죠. 쉬친센 소장 재판 영상이 노출되면서 국가보밀국이라고 있습니다. 보밀국,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 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장과 부국장이 숙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천안문 무력진압 명령 거부 항명했던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26일 국가기밀보호국, 즉 국가보밀국 국장인 리자오종, 부국장인 스잉리가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집권당 중공과 중국 최대의 비밀 판도라 상자, 즉 천안문 무력 진압 기밀 폭로가 되면서 중공은 정체성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죠. 특히 시진핑이 13년 동안 강조해 왔던 군대는 당 중앙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는 요구와 완전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것은 시진핑 군권 통치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부 항명이 공개적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최대 금기어는 천안문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까요? 1989 혹은 64 혹은 8964 천안문 모두 지금까지 중공과 인민해방군의 최대 금기어이고 그런데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시진핑 대 반시진핑의 당권전쟁 중에서 열린 천안문 사태, 판도라 상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의 노선전쟁이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3대 계파 간, 노선으로 봤을 때 3대 계파 간 충돌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좌파 노선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오쩌둥, 시진핑, 그리고 시자진 추종자들, 그리고 시진핑에 도전했다가 쿠데타 실패로 징역을 살고 있는 보시라이도 이쪽에 속하죠. 두 번째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파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덩샤오핑과 천민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장쩌민과 상하이방, 후진타오와 공청단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보면 덩샤오핑 가문과 장쩌민 가문에 이들을 묶어서
개혁개방파 혹은 엘리트 민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덩샤오핑의 아들인 덩푸팡, 그 다음에 장쩌민의 아들들인 장면홍과 장면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선은 후야오방의 자유민주파 노선인데요. 여기에는 후야오방과 짜오즈양의 노선을 이어왔던 원자바오 전 총리 계열이 있습니다. 개혁개방주의자였던 덩샤오핑의 한계는 사실상 가짜 민주화를 주장했다는 거죠. 1980년대 개혁개방 경제 노선을 펼친 덩샤오핑은 그렇다면 정치개혁은 안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5개 방향을 제시했었는데요. 첫째는 간부 종신제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을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치주의를 하겠다. 네 번째는 군대 정치화를 약화시키고, 즉 당의 군대가 아니고 군대 국가화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군대 국가화에 동의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중의 중공 간부에 대한 감시감독제를 실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는요, 단 조건이 덩샤오핑과 당시의 최고 지도자 그룹이었던 천민, 덩샤오핑과 천인의 통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실시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당이 최고 지도자 통제 하의 정치 민주화를 얘기한 건데요. 사실상 이것은 뭐 가짜죠. 시진핑의 황제주의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짜 민주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말장난을 한 거죠. 군부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 이것이 즉 군부 법치화나 군대 국가화 논쟁이 지금 시작되었을까요? 마오쩌둥과 시진핑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군부는 당 중앙, 즉 최고 지도자의 절대 충성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오랜 수건이었던 군대 국가화, 군부 법치화 주장으로 지금 시진핑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시진핑파 협조 없이 어떻게 11월 25일 6시간짜리 쉬친센 소장의 재판 기록이 유출될 수 있었겠습니까? 군부의 군대 국가화 주장 이유는 중공의 총서기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면 육사 사태와 같은 것들이 계속 재발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국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시진핑과 짱요샤의 당군 체제, 이것은 군부의 군심을 잃어버린 시진핑, 당권 전쟁에서도 지금 밀리는 중이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군권 전쟁에서 당권 전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데, 군수공업 라인에 대한 숙청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새로운 소식인데, 반시진핑파 그룹, 여기에서 전방위적인 당권 전쟁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앙규율위에서요, 이제 군부가 아니라 중앙규율위에서 9명의 핵심 인력이 숙청됐습니다. 통전공자, 국영기업, 발개위, 법원, 체육, 군수공업 등 국가기밀계통 등 9명의 핵심 인력 숙청, 어떤 내용인지 다음 방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저도 지금 이제 감기 몸살이 좀 왔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